KTX 요금의 할인폭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편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주둔한 공군 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공군은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와 조종사 2명의 시신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지로도 유명한 여수 사도에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X 요금이 당초 예정보다 내려갑니다. 할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경쟁 교통편들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요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대별로 적용 중인 365 할인 제도를 이용해 할인의 폭을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호남선 KTX의 경우 개통 초기 승객 유치를 위해 할인폭을 평균 10%로 늘리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금 4,700원이 인하되기 때문에 평균 요금은 42,1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항공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KTX 요금보다 싼 41,100원짜리 광주 김포간 항공편을 4편 배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항공 승객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는 일단 교통 지각 변동에 대비해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일단 KTX와 겹치는 서울 광주 간 고속버스 승객이 줄어들면 곧바로 차량 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X가 대동맥이라면 고속버스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KTX와 겹치는 노선을 일부 정리를 하고 KTX가 다니지 못하는 노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서비스를 확대하고 KTX에서 내린 외지인들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광주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운행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인천공항과 광주를 오가는 KTX를 현재 하루 2편에서 6편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장과 선수촌 등 유대회 시설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점검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군부대는 언제부터 기름이 샜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등산 계곡으로 유출된 기름을 공군 장병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계곡과 배수로에는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흡착포를 깔았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발전소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등산객의 제보로 확인되기 전까지 군부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름이 샜는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군이 밝힌 기름 유출량은 모두 172리터. 기름 유출이 도대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도 관리공단에서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오염을 염두에 두고 공군은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기름이 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설치된 이 배관은 16년 동안 사용돼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소홀히 했습니다. 배관을 매일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이유로 겨울에는 점검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대장에서 지휘관으로서는 워낙에 눈이 많이 오고 계속적인 눈이 온 상태에서 얼음화가 돼가지고 배관 부분이 계속 눈 밑에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공군이 뒤늦게 배관을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양이나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가 일주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조종사 2명은 사고 순간 얼마나 긴박했던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작동조차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곳곳이 뜯겨져 나간 헬기 동체가 거꾸로 매달린 채 부두에 옮겨집니다.
바깥 형태만 겨우 남은 기체에서는 여전히 바닷물이 흘러나옵니다. 헬기는 꼬리 부분만 제외하고 기체가 모두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인양됐습니다. 수심 75m에 가라앉았었던 헬기가 인양된 것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사고 7일 만입니다. 내부에서는 기장 최승호 경위와 부기장 백동음 경위의 시신도 함께 발견돼 목포의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잔해물 볼 때 그 조종석 그 시트가 다 이탈돼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동체 앞에 이게 몰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미처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인양한 동체를 헬기가 소속된 목포 항공대 경납고에 보관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응급구조사 장용훈 순경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3일 어린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나섰다 해경 4명을 태운 채 가고도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때문에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올해는 여수 사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항에서 100km 1시간 남짓 떨어진 여수시 사도 앞바다. 오후 3시쯤 썰물이 시작되면서 검푸른 바다가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며 길이 열리기 시작한 지 1시간여.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돌길이 완전히 형태를 드러냅니다. 연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인 음력 2월 영등이를 전후해 사도 주변 7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은 보기 힘든 장관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국어책에서 배웠나? 영왕리 만내러 갈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진다 하는 그 느낌. 신기합니다. 겨우내 감춰왔던 바닷길이 열리자 해삼과 소라, 고등 등 각종 해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미와 양동이까지 준비해온 관광객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해삼이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이런 잡는 재미로 사실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화석지와 사람의 모습을 한 기암 괴석으로도 유명해진 신비의 섬 사도. 갯바람을 타고 다가온 남해안의 봄 기운과 함께 자연이 빚어낸 한국판 모세의 기적은 오는 2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김상열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상위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금 부회장에는 오세철 전 금호타이어 대표가 임명됐으며 부회장단은 모아건설 박치영 회장을 제외하고 8명 중 7명이 교체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호업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화합과 신뢰, 창의와 도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상공인뿐만 아니라 온 지역민이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역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봄은 초반부터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평년 기온을 훌쩍 뛰어넘는 고온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1도로 평년보다 6, 7도 높았습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넘은 날은 올 들어 벌써 4번째. 어제도 제가 오후에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이제 오전이라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꽃도 많이 피었고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날씨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초입부터 기온이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4월도 평년보다 따뜻하겠지만
초순에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봄 기운이 퍼지면서 꽃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꽃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한 화훼시장의 모습을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손님, 이거 제라늄이에요. 얘는 1년 내내 물 안 줘도 1년 내내 피는 꽃이고, 이때 나와서 이렇게 봉오리가 많이 달려서. 봄이 되니까 화산이 꽃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노갑 고문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때 대권 주자였던 정동영 전 장관과 경기도 안산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정부 때 권 고문은 정 전 장관으로부터 은퇴 압박을 받고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악연이 있습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조영택 후보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서민 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두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하면 당의 개혁을 주도해 정권 교체에 디딤돌을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외 연수 중에 외국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은 영광군 의회 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 의회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들의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 의원 2명은 지난 13일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공항 경비대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